사원소는 두 개씩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두 개씩. 자, 여기 표를 보면은요, 기질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각 원소를 만드는지를 적어 놓은 건데요. 핫이랑 드라이가 만나면 불원소가 됩니다. 불원소는 뜨겁고 건조해요. 그리고 핫이랑 모이스트랑 만나면 공기가 됩니다. 공기는 뜨겁고 축축해요. 다른 건 뭐 쉽죠? 땅은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물은 차갑고 축축해요. 이렇게 두 가지 기질이 종횡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사원소를 만드는데, 자, 이게 연금술 기호에 나타나 있어요. 연금술에서 말하는 사원소의 기호거든요. 가끔 타로 카드 보면 이 기호 그려놓은 덱들이 있어요. 연금술적인 관점입니다. 이 도형으로 보면은 각 원소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명확해지는데요. 제가 사원소를 종종 이렇게 나눕니다. 발산하는 속성, 발출하는 속성이랑 수렴하고 걷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응축하는 속성, 두 가지 짝으로 종종 나눠요.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이 발산의 속성을 띠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이 수렴의 속성을 띱니다. 상승과 하강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공기랑 불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발산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물이랑 흙도 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불이랑 물도 공통점이 있고요. 흙이랑 공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순서 기억나세요? 카발라적인 세계관에서 위에서부터 뭘로 시작해서 내려오는지 불, 물, 공기, 흙이잖아요. 이게 이제 타로카드의 라이더 웨이트에 적용된 순서랑도 똑같은 순서인데, 불이랑 물은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공기랑 흙은 밑에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종종 상위계 원소랑 하위계 원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똑같이 상승하는 원리인 불이랑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에는 삼각형의 주리가 있잖아요. 얘가 좀 더 하위 차원의 원소예요. 그래서 불보다 공기가 조금 더 조밀하고 물질적인 원소에 속하고요. 똑같죠? 물이랑 흙도 둘 다 수렴하지만 물이 위에 있고 흙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흙이 좀 더 조밀한 차원의 물질적인 무거운 원소에 속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 공기, 물, 흙 순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타로 카드에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타로 카드는 카발라적인 세계관이 먼저예요. 불, 물, 공기, 흙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체계가 완벽하게 호환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배열을 해석을 할 때 이런 연금술적인 기질 조합으로 불이랑 공기의 공통적인 특성 얘기하면 맞습니다. 불이랑 공기, 즉 완드랑 소드가 배열에서 많이 나오면요, 자기가 일을 벌려요.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문제고, 즉 발산하는 속성을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이랑 흙, 즉 컵이랑 펜타클이 배열에서 많이 나오면요, 이거는 내가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것들의 문제예요. 제가 나를 기분을 나쁘게 한다. 제가 나를 설레게 한다. 내가 받을 게 있다. 내가 쌓아놓은 게 없다. 내 저장고가 텅 비었다. 내가 받아들이고 축적하는 것들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슈가 거기에 있어요. 불이랑 물이 많으면요, 즉 완드랑 컵이 배열에 많으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얘기들 계측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정과 기분과 내 의지의 문제, 조금 더 추상적인 것들,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상이나 비전이나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고요. 공기랑 흙이 많이 나오면, 즉 소드랑 펜타클이 배열에 많으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따져요. 예를 들면 내가 쟤를 좋아하고만 있으면 그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하지만 소드가 끼는 순간 액션이 들어가요. 고백을 할까 말까 라는 거에 판단의 문제, 아니면 실제로 사귀는데 싸워, 아니면 실제로 현실적인 자원들의 문제가 있어. 펜타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위계 원소가 주를 이루었을 때는 조금 더 우리 물질계 현실에서
관측 가능한 일들로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요. 자, 이런 상위계와 하위계 차원의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카발라적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가면서 살을 붙여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람의 기질로 적용할 수 있어요. 원래 저번 강의에서는 PPT 자랑하려고 이거 하나하나 막 물어보면서 하시랑 드라인 뭐죠? 불이죠? 이러면서 하나씩 띄우면서 했는데 그냥 빨리 하려고. 하시랑 드라이는 기질적으로 콜러릭, 담즙질이라 그래요. 불 원소의 기질은요, 급해요. 쉽게 화를 내요. 대신 되게 에너제틱해요. 열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일을 잘 벌립니다. 일단 뛰쳐나가요. 하지만 불 원소만 있으면 시작만 하는 거지. 닫지는 못해요.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마무리를 짓고 결과를 내는 것은 흙의 영역이에요. 맨 밑에 있잖아. 자, 콜드랑 모이스트가 합쳐진 물의 원소는 기질적으로는 좋게 보자면 느긋하고 평온하고 부드럽고 우아한데 나쁘게 보자면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워요. 약간 상반되는 얘기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 원소는 수렴형 속성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원초적인 속성이에요. 상위계니까. 자, 공기. 저기서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다혈질이 우리가 그 언뜻 받아들이는 뭐 되게 화를 내고 성급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불 원소의 속성이고, 저기서 말하는 다혈질은 뭐냐면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공기 원소가 인체에서 피를 담당했어요. 물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피는 공기예요. 점성술적인 관점에서 피는 공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기 원소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거든요. 이것과 저것의 전달자, 중개자, 매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체에서 돌아가는 기능을 조금 더 중시해서 그렇게 상응을 시켰어요. 피는 공기로. 아까 점성술에서 쓰는 기질적인 그 사원소의 의미랑 타로에서의 의미랑 조금 다르다고 한 게 이 부분인데, 점성술에서의 공기원소는 되게 명랑합니다. 밝고 가볍고 잘 움직여요. 물론 같이 가져가는 의미도 있어요. 두뇌 회전, 판단력, 논리 이런 것들, 이성적인 작용들. 흙 원소는 우울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흙 원소는 기질적으로는 어둡고 무겁고 진지하고 우울합니다.